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컨볼루션 필터링에서 이 커널에 따라서 이제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부 보여줬었죠.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네모 하나 있고, 동그라미 하나 있고, 아이고. 자,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필터 커널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이미지 디플리케이트 해서, 자, 이 그림을 복사를 해서,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필터 커널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해요. 근데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떨지 모르겠네. 그럼 이 부분 너무 확대가 불편하게 되네. 우선은 그림을 좀 공간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 그림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에서 필터에서 컨볼브에서, 자, 컨볼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평균 필터, 얘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게 확대가 되려나 모르겠네. 안 되네. 이 경계면들을 보면은, 자, 경계면을 보면은 살짝 뭉개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한번 봅시다. 사선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를 켜면은 이 실제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링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자, 여기 프로파일 여기 변화하는 걸 봐봐요. 이렇게 뭉개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림을 좀 아래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평균이었고 얘는 뭐예요? 자기 값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 이런 그림에서는 자기 값을 강조하는 게 크게 이제 티가 안 나요. 이거는 굉장히 그 벌키한 좀 덩어리져 있는 피사체라서 이거는 아까 그 평균 필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형태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도 보고 이 프로파일도 같이 봐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밋밋한 영상이잖아요. 밋밋한 영상이라서 크게 이제 학생들이 눈여겨볼 수는 없는데, 눈여겨보려면 이 확대를 많이 해서 봐봐야 돼요. 가운데 10인 경우에
가운데 숫자가 10인 경우에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 자, 이 경우에 또 이제 경계면 부분이 살짝 이제 뭉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자, 얘는 뭐죠? 자, 전체 합치면 어때요? 마이너스 8하고 플러스 9니까 1이 남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고 이걸 눌러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사실 이제 이 좌우나 위아래로 변화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경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쪽 오른쪽 부분 봐봐요. 이 사선 부분에 대해서 이 변화가 있네. 이거는 사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선 부분 세모도 하나 그려놓을 걸 그랬나? 사선 부분. 자, 이렇게 사선 부분 이렇게 영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0을 두고서 좌우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 전체 합이 지금 0이 돼 버렸죠. 전체 합이 0이 돼 버리니까 이런 실수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전체 합이 0이 돼서 이제 엣지만 남은 거죠.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얘는 크게 지금 이제 영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보이는데, 자, 얘는 이 주변이 4고 주변 마이너스 1이고 자기 자신 남으니까 거의 원본하고 지금 가까워요. 원본하고 거의 가깝죠. 이거는 얘는 보면은 얘랑 얘 차이는 뭐예요? 자, 얘는 일단 이 위아래 이 4개의 모퉁이 값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자신과 좌우 값의 차이만 보는 거예요. 얘는 자기 자신과 내 모퉁이 값까지 반영해서 이제 주변 값까지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 사선 경계면에 이제 좀 반응을 하고 자기 원본 값을 남겨두고 원 그림을 남겨놓고 사선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사선을 이제 살짝 브로드닝 살짝 이제 펴지게 하는 퍼지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자, 얘는 주변이 마이너스 8이고 가운데가 1이죠.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뭐예요? 주변이 8에 가운데가 이제 9니까 이걸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 1이 하나 남죠. 일단 자기 자신 값은 남겨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값. 그러니까
주변 값에 비해서 가운데가 크면 일단 원본 영상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원본 영상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변 값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주변 값이 이 원본 값과 차이가 크다. 주변 값이 원본 값과 차이가 크면은 지금 이 주변은 다 0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경계면에 대한 그 표현이 이제 원활하지가 않은데, 일단 얘 가운데 값이 1이 이 주변 값 더한 것보다 1이 크니까 어때요? 얘는 일단 자기 영상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훅 떨어지는 거나 이런 값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반영을 하는 건데, 대체로 엣지를 살짝 이제 강화하면서 자기 영상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관찰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가령 이걸 하나 해볼까? 이거 편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예.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위아래 차이 값이 살아남을 것 같죠? 그래서 위아래 차이가 큰 거 이렇게 살아남는데,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위쪽 엣지만 남고 이제 원래 이 아래쪽 엣지는 지금 안 남아 있죠. 이거는 연산상에서 이게 지금 그 정수로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예를 들어 이 그림을 음수까지 표현 가능한 32비트로 만들어 놓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계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자, 아랫부분을 봅시다.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림 보여주는 거를 자,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값을 표현하지, 아니 그 디스플레이상 마이너스 값이 표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아까 아래쪽 엣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터 커널은 이제 위쪽 엣지는 이렇게 밝은 값이 나오고 히스토그램상 이쪽 값을 나타내고, 아래쪽 엣지 쪽은 어때요? 아래쪽 엣지는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여기 위에 숫자를 보면은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그 밝기를 일반적인 영상을 보는 듯한 이런 밝기로 두면은 아래쪽 엣지가 안 보이는 것일 뿐이고, 숫자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 엣지만 이렇게 한쪽 엣지는 플러스 값, 반대쪽 엣지는 마이너스 값의 형태로. 자, 이거는 지금 이렇고, 자, 여기까지 한번 긁고 볼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컨볼루션 커널이라는 것 자체가, 컨볼루션 필터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값이 반영되는 부분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을 취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아예 제거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이미지 프로세싱의 용도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생들이 그 뭐지, 이 여러 다양한 필터 커널들이 여기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집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고, 이 보면은 자, 이 그림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에 한 단점을 보면, 한 예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ABS라고 Absolute Value라고 절대값을 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일반 영상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거의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그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양수값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최종 이제 계산은 지금과 같이 하지만은 최종 이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래서 다양한 컨볼루션 커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학생들도 집에서 한 번씩 해보면서 그 변화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공간 필터링, 이거는 학생들한테는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어 이제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하면은, 자, 저주파 통과 필터라고 하면은 뭐 영어로 로페스 필터인데, 이제 가우시안 필터라고 이제 이미지제이 메뉴에도 있어요. 가우시안 필터가. 이미지제이 메뉴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필터에서 가우시안 블러 있죠. 이게 가우시안 필터링을 이용하는 건데, 자, 얘는 뭐냐면은 가우스 함수라는 게 있어요. 가우스 함수는 재밌는 게 이제 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시그마 값에 따라서 이게 넓어지고 이렇게 좁아지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얘는 주파수 공간에 대해서 다음 수업에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이렇게 봅시다. 얘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이제 그 주파수, 다음에 하는 주파수 영역 필터링이 있는데, 시각적인 공간과 이제 주파수 공간에서의 형태는 같아요. 이 폭이 넓고 줄고 이런 서로 역의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가우스 함수 중에 하나예요. 이게 2차원 가우스 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우시안 함수를 표본화하여 마스크의 개수를 결정한다. 자, 이게 뭐냐면 앞에 필터 커널 있죠. 필터 커널을 지금 여기서 마스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우스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값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선택을 해서, 물론 앞뒤 좌우로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다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필터 커널 값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방향에 따라서 흐림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장에서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나 이거는 좌우 엣지를 보는 거고, 이거는 위아래 엣지를 경계면을 보는 거잖아요. 얘는 좌우, 얘는 위아래. 그럼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한 경계면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방향에 따라 흐림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흐림 정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우시안 마스크는 분리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했을 때 필터를 적용한 결과 그림이 여기 있다고 보면은, 자, 이쪽 방향으로 필터링을 했어요. 이쪽 방향으로 필터링은 결과 형상이죠. 원래 형상이 i면 이 가우시안 필터링 적용한 게 i 프라임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정해져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에 이제 효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함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영상에서 원래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복원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가우시안 마스크는 분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형 공간이니 뭐 이런 내용보다는 우선 학생들이 그냥 기본 개념적으로 그 선형 공간 필터링, 지금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링을 하는 게 다 이제 선형 필터링이란 말이에요. 리니어 필터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직 모르는, 좀 알기가 어려운 내용이라 간단하게 여기서는 예를 몇 가지 들어놨어요. 프리트, 소벨, 로버츠, 프라이첸 등등의 이제 다양한 이 필터 커널들이 있어요. 필터 커널. 자,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얘도 가로, 얘도 세로고, 그 다음에 얘는 대각선으로 두 개.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얘하고 얘 두 개 간에 얘 두 개 간의 차이는 뭐냐? 자,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보면은 펜이 자꾸 연산을 할 때 0이랑 곱하는 것들은 애초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쪽은 뭐예요? 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럼 애초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운데 점하고 이쪽 점 두 점만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필터링 할 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놓더라도 우리가 이제 엣지 검출, 주로 이제 대각선 방향의 엣지죠. 이거 두 개는,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의 엣지 검출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함에도 엣지 검출이 구현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이 경우에도 구현이 가능해져요. 대신 연산이 그 계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빠르지만 이렇게 그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은 좀 얘네 관점에서 보면 살짝 이제 극단적인 거. 그래서 이제 잡음에 민감할 소지가 있어요. 얘는 보면은, 자 봅시다. 얘는 가로 엣지, 얘 가로 엣지, 세로 엣지, 가로 엣지, 세로 엣지, 얘는 대각선 엣지, 얘는 가로 엣지, 얘는 세로 엣지인데, 자 이렇게 숫자 값을 살짝 바꾸면은 이제 결과 영상에서 변화가 살짝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루트 2죠. 루트 2는 뭐냐면은 소수점이에요.
학생들이 알죠? 소수점 숫자 1.4141 뭐 7 뭐 쭉 이렇게 나가죠. 루트가. 그러면 컴퓨터는 정수를 계산할 때 하고 이제 그 소수점을 계산할 때 그 계산한 속도가 달라요. 보통 정수 계산은 굉장히 빠르고 소수점 계산은 정수 계산에 비해서 시간이 꽤나 여러 배 걸려요. 그래서 요즘 플로팅 포인트 뭐 계산하는 프로세서도 따로 있긴 한데 정수하고 소수의 계산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느림이란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 일반적인 그림 아까 내가 한 거는 그냥 네모하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컨볼루션 필터링을 적용한 걸 보여줬고 학생들은 일반적인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필터 커널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제 뭐 그 뒤쪽에 이제 자가점검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해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